야, 너 죽었잖아. 4년 전에. 제가 소개를 드릴게요. 네. 26살의 자산 2억 달성. 푼돈으로 목돈 만드는 짠테크의 초고수 곽지연 씨입니다. 예. 반갑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지연 씨 소개를 좀 해주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4년 만에 1억, 그리고 2년 만에 또 1억을 모은 99년생 곽지연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잘하십니다, 진짜. 감사합니다. 아니 제가 지금 얘기를 했지만 우리 조셉도 본 적이 있을 거예요. 생활의 달인에 나오셔가지고 제가 그거를 보고 야 어떻게 아니 저 가능할까? 라고 했는데 이게 좀 휴대폰 보여주시면서 통장 잔고를 그렇죠. 보여주셨거든. 네. 지금 저축과 절약만으로 24살에 1억을 모았다. 또 1억을 모아서 26살에 자산 2억을 만드신 우리 지연 씨입니다. 그러면 또 1년이 또 지났잖아요? 그 안에 또 변화가 좀 있었습니까? 지금 6천만 원을 더 모았어요. 대단하시다. 아니 뭐 어디 그 안에 뭐 투자에 성공하신 거예요? 아니면 더 열심히 모으고 아껴서 모았습니다. 그냥 내 스스로 절약하고 아껴서 만든 게 지금 2억 6천이신 거죠? 네. 돈 모으기에 어떻게 보면 이게 이 정도면 달인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데. 24살에 1억 모으기까지 얼마나 걸리신 겁니까? 1억 모으기까지 정확하게 4년 2개월 걸렸습니다. 4년 2개월이요? 4년 2개월이면 1년에 거의 한 2,500만 원씩. 네, 맞아요. 아니 이게 지연 씨가 그 19살의 첫 직장, 현재 중소기업 사무보조원 일을 하셨었는데 월급이 되게 많거나 하는 그렇지는 않죠. 시기는 아니잖아요. 네네네. 근데 이게 1억을 4년 만에 모은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텐데. 제가 첫 직장 다녔을 때만 해도 최저시급을 받았었거든요. 그때 월급이 거의 뭐 152만 원, 세금 떼면 152만 원 정도였었는데 그 월급을 3년 내내 받았었어요. 150을 가지고 네. 3년을요? 사실은 뭐 5년 안에 1억을 모으려면 한 달에 166만 원을 모아야 됐거든요. 그렇죠. 그러면 제 월급 가지고는 사실은 부족해요. 안 안 되죠. 쓰고 모아도 사실은 부족한데 그렇죠. 네. 이거를 너무 모으고 싶은 거예요.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했을 때는 우선 첫 번째는 안 쓰는 거, 그리고 더 버는 거. 그래서 저는 사실은 최저시급을 받을 때 그럼 나도 알바를 해보자 해서 호프집 알바를 했었고요. 일단 퇴근한 다음에 호프집으로 출근하셨고. 네, 맞아요.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햄스터를 키웠었거든요. 네. 그래서 쇼핑몰을 이용하면 진짜 조그마한 햄스터 간식을 주거든요. 뭐 어떤 식이냐면 진짜 조그마한 지퍼백에 햄스터 뭐 간식 호박씨 뭐 새알 넣고 뭐 스티커 붙이면 그게 이제 개당 10원 그렇게 받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손님들 상품. 네. 그러니까 거기 그 상품을 이제 만드는 일을 하셨구나. 그렇죠. 알바로. 맞아요. 그러니까 간해수공업이네. 네, 맞아요. 예전에 인형 눈 붙이듯이 그렇죠. 뭐 봉투 풀 붙이듯이 그런 걸 하신 거예요. 네, 맞아요. 그 하나에 10원씩. 네. 그래서 맨날 집에 오면 이제 그거 계속 붙이고 있고 넣고 있고 엄마 나 이거 도와줘 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었죠. 이런 알바를 해가지고 여윳돈으로 한 40만 원에서 80만 원. 네, 맞아요. 정말 많게는 거의 월급을 뛰어넘을 때도 있었고. 지금 지연 씨가 얘기한 대로 또 이제 앱테크라고 해가지고 이게 요즘 그런 거 있다고 그러더라고요. 뭐 앱에 어떤 이런 것들이 그쵸, 쌓여가지고 포인트 모을 수 맞아요, 있고. 포인트가 맞아요. 좀 되고. 예. 이게 뭡니까 앱테크가? 진짜 쉽게 말하면 뭐 가입만 해도 3,000원 드립니다. 아니면 진짜? 뭐 설문조사만 해도 스타벅스 기프티콘 증정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리고 심지어 뭐 추석 체크 하나 찍을 때마다 뭐 100포인트 저금하는 거 이런 거 모두 다 앱테크입니다. 이야. 만보기 뭐 출석 체크, 설문조사 아니면 뭐 신청 뭐 아니 추천이 근데 뭐 이런 거 다 이거 있었어요.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 할 게 너무 많은데? 그죠. 맨날 밤에 이제 12시 되기 전에 출석 체크 다 누르고 그랬었죠. 지연 씨 너무 바쁜데요? 그러니까 달인이신 거죠. 아니 그러니까 이게 달인이시. 이러면 이런 앱테크로 벌 수 있는 게 궁금해요. 한 달이면 이렇게 열심히 하면 얼마나 벌 수 있습니까? 저는 정말 못해도 2~30만 원씩은 벌었었고 그리고 이게 뭐 물건이나 뭐 음식 같은 것도 뭐 금액으로 따지자면 그 이상이 되는 거죠. 저는 뭐 절약한다고 해서 밥이랑 뭐 김치만 먹지는 않거든요. 저는 뭐 갈비 뭐 스테이크 이런 것도 사 먹어요. 앱테크로. 나 먹을 거 다 네. 먹어요. 먹어요. 다 먹어요. 나 뭐 다 먹어요. 네. 제가 월급이 150만 원인데 정말 많게는 뭐 270만 원까지 수익을 얻은 적도 있었어요. 그러면 이거를 알바를 하고 물론 내가 잠을 줄여서 한 일이긴 합니다만 내가 쓰는 돈이 거의 없었다는 얘긴데요. 맞아요. 뭐 한 달에 30만 원, 20만 원 정도로 살았습니다. 생활비를요? 네. 아니 네. 휴대폰비만 해도 핸드폰비 같은 경우에는 알뜰폰을 썼어요. 알뜰폰이 모르시는 분들 있으니까 설명을 드리면 알뜰폰은 뭐 거기도
업체가 많다 보니까 경쟁을 많이 하거든요. 그래서 뭐 프로모션 같은 게 있어요. 뭐 예를 들면 데이터 뭐 5기가에 문자 뭐 100분, 통화 100건. 이거를 원래 돈은 2만 원인데 이거를 뭐 11개월간 110원에 쓰게 해주겠다. 110원? 네, 달에 110원이요? 그쵸. 네. 11개월간 110원에 쓰게 해줄게. 11개월에 110원이면 2,000원이 안 되네? 그쵸. 1,200원? 그쵸. 그렇게 되죠. 진짜 싸게 쓰면서 3기가만 쓸 건지 아니면 980원, 990원 주면서 6기가 넉넉하게 쓸 건지 고민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. 그러니까 수도세 아끼라고 양치 세수할 때 물을 받아놓고 쓰고 가스비 아끼려고 이제 한겨울에도 13도로 맞춰놨다고요. 그쵸. 가스비, 보일러비는 미친 듯이 나오더라고요. 정말 나 별로 따뜻하게 안 지냈는데도 막 45,000원 이렇게 나오니까 눈이 이렇게 돌더라고요. 동파가 되면 안 되니까 뭐 13도, 뭐 8도 이 정도만 맞춰놓고 저는 이제 양말 신고 뭐 옷 두꺼운 거 입고 이불 2겹 덮고 이렇게 잤던. 이야. 근데 그때가 진짜 너무 추웠었는데 어떻게 지냈냐면 우선은 껴입어도 안 되니까 페트병에 뜨거운 물을 담고 그거를 안고 잤습니다. 사실은 보일러 그 틀면 끝나는 건데 그놈의 그 자존심이 뭐라고 진짜 틀기 싫더라고. 보통 우리가 살아갈 때 의식주에 돈을 많이 쓰잖아요. 그러면 의는 어떻게 하세요? 옷은? 아, 옷은 제가 사실 옷에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.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 엄마가 사준 옷들이 있잖아요. 거기서 좀 괜찮은 거, 해지지 않은 거 그런 것들을 아직까지도 입고 있고 그리고 가장 오래된 거는 중학교 때 그 체육복 바지 그거 아직까지 입고 있고 그게 겨울에 자봉수로 입기 너무 좋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 아직까지 입고 있고 성인이 되고 나서는 옷을 제 돈 주고 산 거는 뭐 3-4벌 정도? 이건 제가 산 거. 이거 8,000원 정도 주고 샀던 기억이 있습니다. 근데 가끔은 그래도 미용실이라도 좀 가야 될 거 아니에요. 아, 그쵸. 미용실 뭐 한 번 가면 뭐 요즘에는 2만 원씩 넘게 들죠. 아, 당연하죠. 저는 고등학교 때 조금 현타가 왔던 게 그분이 머리 여기까지 잘라줄까요? 여기 한번 싹둑 자르고 머리 이렇게 뒤로 모아가지고 바리깡 윙 하고 8,000원씩 받는 거예요. 너무 이게 뭐 나름 그게 또 기술이긴 하지만. 그쵸. 아니, 물론 이제 내가 느끼기에 네네네. 그분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내가 느끼기에 네. 그래서요. 아 진짜 머리 한 번 자르는데 여자분들 사실 2-30분 걸리지 않아요? 전 진짜 윙 한 번 하고 끝났었어요. 그래서 현타가 왔구나 거기서. 네, 맞죠? 그 뒤로는 사실 제가 머리를 자르고 있어요. 지금도요? 어떻게 잘라요? 그냥 주방 가위로. 근데 지금 그래도 앞머리도 잘 괜찮은데? 자르는데? 그쵸? 제가 거의 한 머리 자른 지가 거의 9년, 10년 됐으니까 머리는 이게 이제 지연 씨가 이때부터 또 적금 드는 방식도 굉장히 좀 남달랐다고 합니다. 이게 그냥 적금이 아니라면서요? 이게 뭐 소액 적금도 또 많이 드셨다는데요. 네. 제가 그 당시에는 진짜 100% 예적금으로만 돈을 모았었거든요. 근데 사실 뭐 투자는 뭐 오르고 내리고 뭐 폭도 있고 약간 그래, 스릴도 맞아요. 있는데 적금은 그게 없어요. 그냥 내가 받을 수 있는 이자는 이미 알고 있고 그냥 꾸준하게 넣는 거다 보니까 좀 재미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 생각했던 게 소액 적금. 저는 적금을 그때 엄청 많이 들었어요. 거의 막 10개? 월요일 실어 적금은 뭐예요? 이게 어떤 거냐면요. 매주 월요일마다 1,818원씩 적금하는 그런 적금이었어요. 약간 금액 자체가 굉장히 좀 친근한 금액이네요. 아, 이거 그쵸. 네. 1,818원을 벌써 아침부터 좀 뭔가 이래서 1,818원을 하신 거예요? 그 금액의 의미는 다 아시죠? 예. 월요일만에 그 기분. 그 월요일 느낌이 확 오네. 그걸 보면서 나 월요일 또 버텼구나. 야. 이런 생각을 했죠. 이게 소비 멈춰 적금은 뭐예요? 이거는 제가 대단하시네. 막 뭐 사고 싶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. 어. 뭐 예를 들면 뭐 길거리 뭐 호떡을 먹고 싶어요. 당연히 먹고 싶지. 호떡 뭐 하나에 뭐 5,000원씩 하잖아요. 그래요. 근데 그게 이제 너무 아까운 거죠. 그러면 이걸 만약에 이걸 안 사고 참는다. 그러면 이 5,000원을 그 적금에 넣는 거예요. 어차피 거기에 쓰나 적금에 넣나 나갈 건 똑같은 거니까. 근데 먹고 싶지 않아요? 근데 그 당시에는 사실은 그 돈 모는 거기에 미쳐가지고 거기에, 네. 근데 이게 한 번 또 거기에 딱 꽂히잖아요. 그럼 막 그거 너무 재밌어요, 그죠? 네, 너무 재밌어요. 그리고 희열이 느껴지죠. 네. 그걸 참았을 때. 진짜 1원 한 푼이라도 아끼면 너무 너무 신나요. 기분 좋아요. 네. 근데 이 정도면 친구들도 다 알죠. 지연이가 되게 이제 아껴서 쓰고 이거를.
근데 정말 몰랐어요. 저 생활의 달인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색안경이 정말 무섭잖아요. 얘 돈 아끼는 애다, 뭐 돈 모으려고 저렇게 하는 애다라고 한 번 인식이 되면 혹시 그러면은 친구들도 조금 조금 나에 대해서 조금 어떤 상황을 좀 부담스럽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좀 그쵸, 그렇기 그쵸. 때문에. 그래서 저는 정말 철저하게 숨겼어요. 그냥 바쁜 애, 쟤는 바쁜 애다 이렇게 인식하게끔 그렇게 했었죠. 대단하다 진짜. 친구들이 뭐 만나서 뭐 어디 놀자 뭐 먹자 해도 미안해 나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못 만날 것 같아 이렇게 많이 거절을 했었어요. 그래서 한 달에 뭐 많게는 뭐 한 번 정도씩 만났던 것 같아요. 한 번 정도 만나서 하는 게 뭐였습니까? 밥 먹고 카페 가고 뭐 하면 돈이 막 3만 원씩 술술 나가거든요. 나가죠. 그게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미안해 친구야 나 저녁에는 바빠 그래서 나 퇴근하고 카페에서 만날까 하면 이제 카페 비용 한 3, 4천 원 정도 드니까 이제 그걸로 이제 이야. 세이브를 하는 거죠. 그러면 그걸로 끝이에요. 친구의 만남은. 네. 그때는 정말 그렇게 살았었습니다. 근데 저는 이제 지연 씨의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그래 또 절약해야 돼 이렇게 공감을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도 있어요. 야 인생 사는데 난 저렇게 그래. 못 산다. 야 그게 인생이냐? 뭐 이런 분이 있을진 모르겠습니다만. 하지만 이거는 선택 사항이기 때문에. 이건 당연하죠. 그냥 지연 씨가 내가 네. 지금 이렇게 살면서 행복하니까 그렇잖아요. 그렇죠. 이게 또 모두가 다 이렇게 뭐 아끼자 뭐 이런 얘기라기보다는 이게 뭐 좀 쓰셔야 되는 분들은 또 쓰시는 것도 좋아요. 예. 아니 어쨌든 이렇게 열심히 모으다가 이직을 하면서 생활이 완전 바뀌었다고요. 네. 예. 제가 그 최저시급 3년째 받던 그 첫 직장. 제가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 가봤자 뭐 세금 계산서 떼어주세요 하면 그거 정도 해주고 뭐 근태 정도 뭐 그런 것만 관리를 하니까 거기가 이제 코로나 타격이 좀 심해서 네. 저는 잘리게 된 거예요. 지연 씨만. 네. 저만. 사실 저를 그렇게 좋게 보진 않았어요. 왜냐면 내 지연 씨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. 당연히 알죠. 알지만 버틴 거죠. 느낌이 있잖아요. 알지만 맞죠? 지연 씨 꾹 참은 거예요. 네. 이놈의 회사 내가 때려치고 내가 그래서 월요일 이거 1,818원 그냥 월요일이라서가 아니구나. 열이 받았었어. 뭔가 나를 반기지 않는 느낌이 들었군요. 왜냐면 보통은 이게 회사면 뭐 연말이나 연초에 연봉 협상을 하잖아요. 그치. 저는 정말 당연하다는 듯이 쟤는 올려줄 거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. 어깨 이렇게 밀치고 이마 밀치고 이런 것도 당했었거든요. 그냥 전 정말 잘못한 게 없었어요. 네. 그때는 너무 어려서 뭐 얘기를 그때 웃었어요 사실은 그냥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뭐 사실은 필요한 사람이 버티는 거잖아요. 그래서 버티다가 결국엔 저는 잘리게 된 거죠.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후로? 사실 그래서 좀 걱정을 했었어요. 저는 당장 그치. 내 목표가 있는데 월급이 그렇게 끊겨버리면 큰일 나죠. 네, 그래서 좀 수소문하니까 햄스터 쇼핑몰 대전에 좀 큰 쇼핑몰이 있어서 제가 연락을 했었죠. 거기에. 당장 대전에 가가지고 면접을 봤었고 그러면 오셔라고 해서 거기를 이제 들어가게 된 거예요. 근데 월급은 그 전에 있던 회사보다는 훨씬 그죠? 그래도 그쵸, 좀. 그쵸. 다행이다. 아니 좀 어떻습니까? 이렇게 좀 절약을 해서 돈을 모으는 이유가 있습니까?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저희 아버지가 화병에 걸리신 거예요. 이게 저도 사실 잘 모르는데 저희 아빠의 그 증상을 얘기를 드리면 화를 주체할 수 없다? 진짜 가만히 계시다가도 막 소리 지르시고 막 물건 부시고 그리고 물론 저희한테도 손짓은 많이 하시고 그런 상태였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뭐 회사도 누가 기분 나쁘게 해서 기분 나빠서 안 갈래 해서 막 2-3번 안 가신 적도 있었거든요. 그래서 결국엔 저희 아버지가 잘리셨어요. 갑자기 회사에서 잘리게 되니까 저희 엄마가 저희를 먹여 살려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저희 엄마는 원래 가정주부셨는데 그냥 단순 노동, 공장 그런 데 들어가가지고 저희 이제 키워보겠다고. 이게 아무래도 곳간에 쌀이 없으면 인심도 바닥나잖아요. 바닥이 그렇죠. 나죠. 저희도 그랬던 것 같아요. 그 전까지만 해도 돈이 있어서 뭐 외식도 몇 번 다니기도 하고 뭐 주말에 가면 뭐 시장에서 뭐 닭꼬치 뭐 떡볶이 사서 그게 두루두루 TV 보면서 앉아서 먹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돈이 없다 보니까 그런 건 당연히 사라졌고 부모님도 매일 싸우시는 거예요 정말. 그때 어린 나이에도 내 주변 이웃한테 너무 미안하다라는 생각이 너무 들었어요. 왜냐면 싸울 때만 소리를 그렇게 지르는데 그래서 어렸을 때는 보통 뭐 지연아 학교 가야지 뭐 밥 먹어야지 일어나 이렇게 깨우잖아요. 저는 엄마 아빠 싸우는 소리에 항상 깨고 등교를 했었어요. 근데 그게 어렸을 때는 너무 무서웠었거든요. 이런 그런 상황들이 몇 년 이상
제가 원래는 언니가 있거든요. 지금은 뭐 가족 관계 어떻게 되세요 하면 아, 저 외동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언니가 제가 그 중학교 2학년 때 결국에는 못 버틴 거죠. 그런 상황들을. 그래서 결국에는 하늘나라로 가게 됐고. 근데 뭐 제가 사실은 뭐 그 어린 나이에 뭘 할 수 있겠습니까? 그냥 똑같이 일상 보내고 뭐 학교 가고 이런 게 전부였죠.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고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나이 때는 나 빨리 어른 돼서 술도 먹고 싶고 뭐 못하고 싶었던 거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많겠지만 저는 정말 어른이 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. 부모님처럼 살고 싶지 않았던 게 큰 것 같아요. 어른이 되면 나를 또 내 인생을 책임지고 누군가를 책임져야 되는 나이가 되는데 그러고 싶지가 않더라고요. 그러면서 이제 주변 친구들은 엄마가 그냥 나 대학교 보내준대. 가고 싶지 않은데 그냥 가라고 하니까 그냥 가는 거야. 이렇게 그 돈이 얼만데 사실은 그렇게 얘기하는 애들도 있었고 그럼 나도 대학을 가볼까라고 생각했는데 또 거기서 걸림돌은 등록비인 거죠. 한 학기당 뭐 300, 400씩 드니까 이건 내가 부모님한테 내달라고 할 수도 없고 저희 부모님은 절대 그렇게 해줄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저는 사실은 뭐 그렇게 공부도 못했고 뭐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럼 나 어떻게 살아야 될까? 이게 정말 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? 고민이 있네 이게 아니고 너무 공포스러웠어요. 그게 그냥 정말 불구덩이 앞에서 누가 미는 느낌. 내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? 그렇다고 내가 죽을 수도 없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든 내가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 봐야겠다. 남들보다 더 악착같이 아끼고 악착같이 더 모아서 내가 내 인생 어떻게든 책임져 보겠다라고 그때 결심을 했던 거죠. 그래서 그 결심이 사실은 지금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. 이게 참 그 지원 씨가 왜 이렇게 나는 돈이 모으는 게 좋아라고 얘기를 하셨는지 이게 참 쉽지 않았던 그 생활에서 이게 참 정말 대단하시네요. 제가 예전에는 그냥 절약한다는 것 자체를 공개하기가 너무 부끄러웠어요. 그 남들의 시선이 너무 무서웠던 것 같아요. 근데 지금은 사실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. 제가 사실은 뭐 똑똑하거나 돈이 많거나 뭐 능력이 좋아서 2억 6천을 모은 게 아니에요. 그냥 저도 오히려 공부도 못했고 전 대학도 안 나왔어요. 이런 평범하디 평범한 고졸 직장인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지금 보여드리고 있잖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얘도 이렇게 했는데 나라고 못할 거 있을까? 라고 생각하시면서 하나씩 도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